예, 지난 시간에 그 생산함수가 극단적인 형태의 컴플러멘터리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혹은 뭐 퍼펙트 컴플러먼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moderate complementarity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만약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개의 균형이 나타나는 현상은 막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무슨 뜻이었냐면 모든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셔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때는 나도 셔킹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정반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나도 셔킹을 하는 것이 이제 최선입니다. 물론 이제 마더레이트한 컴플러멘터리티가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셔킹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나도 일을 하는 것이 셔킹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더 좋은 선택이기도 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셔킹을 할 때 나도 셔킹을 하는 선택 이러한 균형을 이제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컴플러멘터리티가 극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만약에 페이 스트럭처를 다시 디자인을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남은 시간은 페이 스트럭처를 다시 디자인했을 때 이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 나도 셔킹을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 이제 26장의 제목은 complementarity와 이제 substituta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ability difference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시간 관계상 대체 관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이번 학기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의 질문은 보완 관계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닐 때 moderate complementarity가 있을 때 다른 두 사람이 모두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누군가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주려면 이제 당연히 페이 스트럭처를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페이 스트럭처를 조금만 바꿔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셔킹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페이 스트럭처는 equal sharing 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또 다른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는 unequal sharing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에 봤던 sharing 룰은 생산한 것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4씩을 곱해서 지급하는 형태였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가격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개당 $12였고 이걸 이제 3명이 골고루 나누어 가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3명이 골고루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1인당 $4씩을 가져가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4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그러면 이제 $12가 되니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25달러에다가 그냥 25에다가 이건 생산량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100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4를 곱하면 이제 $1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페이이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도 이렇게 받고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받고 세 번째 사람도 다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곱하면 $1200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780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이제 이퀄 쉐어링 룰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 다른 모든 사람이 셔킹을 한다면 나도 셔킹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쉐어링 룰을 이퀄 쉐어링 룰이 아니라 unequal 쉐어링 룰을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한 사람에게는 개당 $3를 지급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개당 $4를 지급하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이제 개당 $5를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개당 $3를 받는 사람을 워커 3라고 부르고요. 앞서도 워커 3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워커3 지금부터 워커3는 3달러를 받는 워커를 가리키는 것이고 워커4는 4달러를 받는 사람이고 워커5는 개당 5달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왜 누군가에게는 개당 5달러를 지급하고 누군가에게는 개당 3달러만 지급하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의 생산성의 차이는 우리가 없다고 얘기했었고 다만 그냥 그 누군가를 조금 더 잘 대우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워커 5가 어떤 페이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의 팀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커 3, 4, 5고요. 각각 3달러, 4달러, 5달러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들의 페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생산량에다가 3달러, 4달러, 5달러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뭐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 사람 모두 셔킹을 선택할 경우에 생산량이 25고요. 그러면 여기에 3달러를 곱해서 75달러를 워커 3가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달러를 곱한 100달러를 이제 워커 4가 받고요. 다시 여기에 5달러를 곱한 125달러를 워커 5가 받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거의 총합은 여전히 300달러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3달러, 4달러, 5달러를 쭉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은 개당 3달러, 한 사람은 개당 4달러, 한 사람은 개당 5달러를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모든 사람의 급여의 총합을 계산해 보면 이건 여전히 12달러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사실상 제품의 가격과 같은 것이고요. 이거를 정확히 3분의 1씩 나눠서 4달러씩 받았던 것이 이퀄 쉐어링 룰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중에 한 사람에게는 3달러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4분의 1을 주는 것이죠. 25% 0.25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는 33%를 주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4141%쯤 되나요? 이 정도 42%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사람에게 다른 비율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보시면 세 사람의 페이의 합은 정확히 생산한 것 곱하기 12달러로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쉐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선 이제 워커 5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워커 5의 문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워커 5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커 5는 워커 3와 4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페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표에는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요. unequal sharing 룰에서 워커 5가 받게 되는 이제 급여를 표시를 했고 생산한 거에다가 5달러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25달러에 5를 곱했고 40달러에 5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65에 5를 곱했고 100에 5를 곱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25, 40, 65, 100은 바로 일을 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생산량이 결정이 될 텐데 바로 그 생산량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에 테이블에 이 값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슬라이드의 테이블에서는 이 값하고 이제 이 값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선 이제 워커 3와 4가 모두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퀄 쉐어링 룰에서는 누구든 똑같은 급여를 받으니까 누구든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선택하게 되면 남은 사람은 반드시 셔킹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과를 얻었었는데 과연 지금도 그런지 확인해 보죠. 3과 4가 모두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현재 n은 제로입니다. 둘 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워커 5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 n은 1이 되겠죠. 한 사람 워커 5만 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40이 됩니다. 그리고 40개를 만들어서 워커 5는 이 중에 5달러를 곱해서 200달러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워커 5의 페이는 200달러고 자신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발생하는 effort cost는 70달러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가정했던 것과 똑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워커 1의 선택 30페이지에 우리가 가정했던 바로 그 코스트와 같습니다. 코스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할 때 워커 5가 일을 한다면 그럼 워커 5의 급여는 130달러가 되고요. 효용은 죄송합니다.
효용이죠. 반대로 워커 5가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하니까 나도 셔킹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n은 제로가 되고, n이 제로가 되면 생산량은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은 돌아가니까 생산량은 25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5를 곱해서 워커 5는 $125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125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셔킹을 해서요. 에포트 코스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워커 5의 효용은 $125가 돼요. 그럼 $130가 $125보다 크니까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워커 5는 반드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더 높은 더 좋은 처우를 해준다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개당 $5를 받게 되는 워커 5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되게 자명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포워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셔킹을 해도 워커 5는 일하는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져가는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체증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사람만 셔킹을 하면, 그런 경우엔 당연히 워커 5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3, 4 가운데 워커 3와 4 가운데 한 사람만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셔킹을 합니다. 그럼 현재 n은 1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워커 5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두 사람이 일을 하게 될 테니까 이제 n은 2가 되고요. 여기에서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셔킹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n이 1인지 아니면 0인지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n이 2라면 그러면 65개를 생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커 5의 급여는 여기에 5를 곱해서 $325를 받게 됩니다. 근데 워커 5가 일하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에포트 코스트는 $70만큼 발생하겠죠. 그래서 워커 5의 효용은 255. 그 다음에 워커 3와 4 가운데 한 사람만 셔킹을 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n이 1입니다. 이 상황에서 워커 5가 셔킹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이제 한 명만 일을 하니까 이때의 생산량은 40이고요. 여기에 이제 5를 곱해서 워커 5는 $20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한 멤버가 일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0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에포 코스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셔킹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때의 효용은 $200예요. 당연히 $255가 $200보다 크니까 한 사람만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셔킹을 할 때에도 워커 5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워커 5는 이제 워킹을 선택하고요. 세 번째는 보나 마나겠죠. 세 번째는 워커 5가 지금 현재 두 사람 모두 다 일을 하고 있어요. n이 2입니다. 이제 워커 5가 일을 하면, 이건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워커 5가 일하는 것을 선택하면 $430만큼의 효용을 얻고, 자신이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면 $325만큼의 효용을 얻습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 경우에도 워커 5는 이제 워킹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따져봤는데 워커 5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일을 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 같은 것이 없으니까 워커 5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을 한다는 사실을 워커 3와 워커 4가 알고 있겠죠. 그럼 이제 워커 3와 워커 4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제거하고 싶었던 균형,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한다고 예상할 때 나도 셔킹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코디네이션 페일리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균형을 이제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어니퀄 쉐어링 룰을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요. 생산성과 무관하게 이제 누군가에게, 바로 워커 5인데 이 사람한테 페이버를 준 거예요.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팀원 워커 5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워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커 5는 다른 팀원들이 일을 하든 셔킹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이제 워킹을 선택하겠죠.
이어서 워커 4의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 워커 4는 워커 5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워킹을 선택합니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워커 5는 자신의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워커 4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제 워커 4의 보수를 표시를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생산량에다가 4를 곱했습니다. 왜냐하면 워커 4는 개당 4달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워커 4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워커 5는 항상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n은 1입니다. n이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디폴트가 되는 것이죠. 워커 3가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럼 이제 n이 여전히 1인 것이죠. 워커 5는 일을 하니까. 자, 만약에 자신도 일을 한다면 이제 n은 2가 됩니다. 워커 5와 워커 4가 이제 일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n이 2가 되면 워커 4의 급여는 65개를 생산하니까 여기에 4를 곱해서 260달러가 돼요. 260달러가 바로 워커 4의 페이가 되고 일을 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70달러만큼의 에포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효용은 190달러가 되겠죠. 반대로 만약 워커 4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워커 5 혼자만이에요. 왜냐하면 워커 3가 셔킹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명만 일을 하니까 40개를 생산을 하고 이 경우에 워커 4의 수입은 페이는 160달러가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FO 코스트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때의 워커 4의 효용은 160이에요. 그러니까 워커 4는 워커 3가 셔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워커 5는 항상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반드시 일을 합니다. 190이 160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워커 4는 워킹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워커 3가 셔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커 4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워커 3가 셔킹을 하지 않고 워킹을 선택했다면 그럼 당연히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규모 수익 체증 함수니까. 그래서 n이 이제 2가 되었습니다. 3이 워커 3이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워커 5는 항상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워커 4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만일 이 사람이 일을 한다면 이제 일하는 사람은 셋이니까 이때의 생산량은 100이고요. 여기에 4달러를 곱해서 400만큼의 페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FO 코스트는 70만큼일 테니까 워커 4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때 다른 두 사람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겠죠. 330달러만큼의 효용이 발생하고 자신이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두 사람 워커 3와 워커 5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량은 65, 자신의 급여는 260달러가 되어서 효용은 260달러가 됩니다. 당연히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커 4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건 이제 사실 moderate complementarity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딱히 워커 4의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워커 3와 워커 4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사람의 문제에서 생산함수가 극단적인 형태의 보완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셔킹을 할 때에만 사실 내가 셔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워커 4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워커 5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워커 4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퀄 쉐어링 룰에서 우리가 봤던 사실이니까. 여하튼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된 결론은 뭐냐면 잠시만요. 번호가 이거 번호 2번입니다. 2번. 네. 두 번째는 이제 워커 3가 셔킹을 해도 워커 4는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워커 3가 셔킹을 하든 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워커 4는 반드시 일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워커 5는 항상 일을 한다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워커 4도 항상 워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커 3가 무슨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워커 3는 어떤 결정을 할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지금 항상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워커 3는 자신이 셔킹을 할지 워킹을 할지만 결정하면 될 텐데 아마도 추측컨대 워커 3는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함수가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에포트 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에포트 코스트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유난히 크지 않다면 그렇다면 워커 3는 반드시 일을 하겠죠. 자, 워커 3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틀렸네요. 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가 이거 3입니다.
워커 3는 3달러를 받는 사람이니까요. 3입니다. 3달러를 받게 되니까 급여는 3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다 3을 곱했습니다. 자, 이제 워커 3는 워커 4와 워커 5가 항상 셔킹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자신은 두 가지만 비교하면 되겠죠.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효용과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나의 효용을 비교해서 더 큰 쪽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n은 2니까요. 내가 나까지 일을 하면 n이 3이 됩니다. n이 3이면 생산량은 100이고 이제 워커 3는 생산량 곱하기 3을 자신의 급여로 받으니까 300달러가 바로 워커 3의 급여가 되고요. F 코스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70달러. 그래서 워커 3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자신의 효용은 230달러가 되고 만약에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n은 2가 될 테니까 워커 3가 빠져서요. 생산량은 65, 그 다음에 여기에 3을 곱한 195달러가 바로 자신의 급여가 됩니다. 특별한 F 코스트는 없겠죠. 195달러.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커 3도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당히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워커 5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믿음은 더 이상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니까. 그럼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워커 4는 사실상 워커 3가 무슨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두 사람은 항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조차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사실 이러한 그 스테이먼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여하튼 다른 두 사람이 모두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사실상 워커 5는 항상 워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워커 4는 워커 5가 항상 워킹을 선택할 때 워커 3가 무슨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워킹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커 3는 워커 4와 워커 5가 항상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문제를 풀었더니 항상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워커 3도 반드시 일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unequal sharing 룰 하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균형이 제거가 되는데 바로 그 균형이 뭐냐면 다른 두 사람이 셔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때 나도 셔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코오디네이션 페일유어죠. 다 일을 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사실상 더 좋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모두 다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급여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균형으로 물론 이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아무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그 생산량이 있으니까 moderate complementarity에서는 여하튼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음에도 더 좋은 상태로 가지 못하는 현상, coordination failure 혹은 뭐 이걸 우리가 뭐 prisoners의 딜레마라고 생각하셔도 그 개념은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unequal sharing 룰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moderate complementarity에 간단하게 unequal sharing 룰을 이제 도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워커 5겠죠. 보완성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도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모두 셔킹을 선택하는 균형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균형을 코오디네이션 페일리어를 보여주는 하나의 균형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봤던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라든가 혹은 코디네이션 페일리어 같은 문제들을 조종의 실패, 무임승차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unequal sharing 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산성이 동일하고 사람마다 사실상 어떠한 차이도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favor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disadvantage를 주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사실상 모두에게 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섹션은 마지막 섹션이고요. 마지막으로 substitutability, 대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대체 관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26장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의 한계 생산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저와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좀 이그젬플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마찬가지로 complementarity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perfect complementarity와 moderate complementarity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 뭐 substitutability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완전 대체 관계, 그러니까 극단적인 형태의 대체 관계만을 좀 보려고 해요. 대체 관계는 이제 뭐 완전 대체 관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4명의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n은 4입니다. 그 다음에 효용함수는 전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효용함수 4명의 팀원들이 동일한 효용함수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 수준은 마찬가지로 바이너리해요. 그래서 일을 한다면 노력 수준은 1만큼 투입해야 되고 셔킹을 한다면 노력 수준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rfect substitutability를 잘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생산함수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생산함수입니다. 그래서 세타는 뭐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complementarity에 대한 perfect complementarity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뭐 extreme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제 미니멈 기호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미니멈이 아니고 이제 맥시멈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노력을 투입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바로 생산량이 이제 세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n이 0일 때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n은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것처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워킹을 선택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셔킹을 하게 되면 이 원두 제로, 우리 4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제로가 되어서 사실상 산출량은 제로가 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만일 일을 하게 된다면 뭐 첫 번째 팀원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산출량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셔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 워킹을 선택하게 된다면 실제로 산출량은 세타만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이면, at 한 명이면 혹은 한 명 이상이면 그러면 산출량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팀원 중 한 사람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몫을 다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들러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뭐 누가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일을 아무나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인 형태니까요. 그 다음에 보수는 우리가 앞서 봤던 이퀄 쉐어링 룰을 가정을 해서요. 생산한 것을 4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정인데요. 생산성 세타는 2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2와 같거나 2보다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생산성 세타는 여기 나오죠. 이 세타는 2보다 큰 값입니다. 우선 팀원 1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팀원 1의 문제는 다른 3명이 모두 셔킹을 하고 있을 때 과연 팀원 지금 우리의 생산 함수는 그 완전 대체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맥스 기호를 갖는 생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셔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일을 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생산량 세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일을 해도 세타고요. 3명이 일을 해도 세타고 4명이 일을 해도 세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3명, 팀원 2, 3, 4가 모두 셔킹을 하고 있을 때
E2, E3, E4가 다 제로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팀원 1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E1만 1이 되겠죠.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1입니다. 그렇다면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생산량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요. 뭐 맥스 기호를 써도 괜찮고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n이 atleast 1이라면 그러면 세타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셔킹을 해야 생산량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지만 팀원 1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생산량은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골고루 4분의 1씩 나눠 가지니까 팀원 1의 페이는 바로 세타 나누기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입한 노력의 수준은 1이니까 첫 번째 워커가 팀원 1이 워킹을 선택했을 때의 효용은 자신의 급여 4분의 세타 빼기 투입한 노력이 1만큼이니까요. effort cost는 2분의 1만큼 발생합니다.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4분의 1로 좀 바꿔서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뭐와 같냐면 4분의 세타 마이너스 4분의 2니까요. 2분의 1, 4분의 1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4분의 1로 묶었습니다. 앞에 거 세타, 그 다음에 뒤에 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타가 2보다 크다고 앞에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타가 2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팀원 1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의 효용은 0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2보다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팀원 1이 셔킹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생산량은 제로가 되고 제로를 4분의 1로 나눠서 자신의 급여가 되는 것인데 당연히 팀원 1의 급여도 제로가 되겠죠. 노력은 투입하지 않으니까 셔킹을 선택한다면 첫 번째 워커 혹은 팀원 1의 효용은 제로가 됩니다. 당연히 제로보다는 0보다 큰 값이 큰 거니까 W1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다른 모든 팀원들이 셔킹을 해도 팀원 1은 워킹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팀원 1이 무엇인가를 하면 추가로 얻는 것이 자신이 추가로 투입하는 어떤 에포트 코스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팀원 1은 워킹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3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팀원 2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3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4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그 중에 2명이 혹은 그 중에 3명이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한 명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n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니까요. 뭐 한 명이어도 괜찮고 뭐 2명이어도 괜찮고 3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팀원 1이 자신도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1이 추가될 테니까 이제 n은 최소한 2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도 일을 하니까 뭐 혹은 3, 4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만 일을 하면 그러면 산출량은 생산량은 세타가 돼요. 그래서 팀원 1은 뭐 자신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4분의 세타만큼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생산량이 세타고요. 그걸 4분의 1로 나누어서 급여를 받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경우니까 effort cost가 2분의 1만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팀원 1, 첫 번째 워커가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효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셔킹을 해도 누군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팀원 1의 급여는 세타 나누기 4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급여는 여전히 세타 나누기 4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셔킹을 선택했으니까 별다른 에포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로만큼의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4분의 세타를 받을 텐데 일을 하고 받는 것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게 좋겠죠. 에포 코스트를 지불하고 4분의 세타를 받는 것보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4분의 세타를 받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군가 일을 하고 있다면 팀원 1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팀원 1은 셔킹을 선택을 하겠죠. 이제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애매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함수가 완전 대체 관계를 가질 때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팀원 1의 문제라고 했지만 이건 팀원 2의 문제라고 바꿨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걸 제가 2라고 쓰고 이걸 1이라고 바꿨어도 팀원 2도 똑같은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걸 제가 3이라고 쓰고 이거를 3 대신에 여기다 2를 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모든 다른 팀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생산량은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나의 보수는 페이는 달라지지 않는데 에포트 코스트만 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을 하고 있다면 어차피 수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에포트 코스트를 세이브하는 선택, 다시 말하면 셔킹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을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첫 번째 균형은 팀원 1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는 균형. 균형 2는 팀원 2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는 균형. 이렇게 4가지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균형 중에 뭐가 실현이 될까?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써봤는데 누가 독박을 쓰게 될까? 모르죠. 예상할 수 없습니다. 뭐가 균형이 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perfect substitutability가 갖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걸 volunteer's dilemm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하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는 싫고 누구든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다른 누군가가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교통사고라든가 강도를 맞는 이건 이제 조금 약간의 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있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하기는 저도 조금 어렵고요. 좀 비약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걸러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이걸 이제 현실에서 우리 인적자원관리의 컨텍스트에서 생각해 본다면 회사에 비교적 중요한 문제가 생겼고 이걸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누구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면 예를 들면 회사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굳이 내가 연락하지 영선반이라든가 이렇게 기기를 고치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내가 굳이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연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서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diffusion of responsibility라고 해서요. 책임이 분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결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쓱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ffusion of blame이라고 해서 내가 하지 않아도 사실 나를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비난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나서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voiding duplication of efforts이라고 해서요.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거기 제가 회사의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전화를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알았어요. 그럼 100여 명의 직원들이 다 전화를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는 것조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너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한 코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웨이스트죠.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under volunteering problem인데,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누구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나서지 않고 누군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 그래서 결국은 심할 경우에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통사고나 강도를 만난 사람이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이 나 혼자이거나 혹은 뭐 주변에 아주 극소수만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responsibility라든가 blame이라든가 뭐 두세 사람이 뭐 한 번씩 119에 전화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히려 119에서는 그 사건의 신뢰도만 높이게 되겠죠. 여러 사람, 두세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하게 되면 신뢰도만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신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화재인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납니다. 119에 공익이죠. 제 집이나 뭐 이렇게 제 물건이나 뭐 이런 게 뭐 불타서가 아니라 얼핏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나서 제가 119에 전화를 했더니 119 전화 받으신 분이 되게 귀찮다는 듯이, 정말로 되게 귀찮다는 듯이 예, 그 사고 들어와서 신고 들어와서 지금 출동했습니다 막 이렇게 되게 귀찮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under volunteering problem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직접 관찰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누가 119에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관찰할 수 없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회사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영선반에 전화를 했는지, 고장났다고 알렸는지 사실 관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전화를 했겠지, 뭐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혹은 해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26장의 뒷부분에서는 그 팀의 적정한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어야 하는가, 한 팀을 구성하는 멤버들의 수가 몇 명 정도일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후반부에 좀 했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바로 이제 팀의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발런티어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언더 발런티어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팀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라든가 강도라든가 혹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밤에 퇴근할 때, 만약에 늦은 밤에 제가 혼자 퇴근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아마도 나밖에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제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그 계단을 이용해서 집에 가버리면 혹시 누군가 이제 CCTV로 저 사람이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라고 저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저는 혹은 뭐 이제 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혹은 이제 애사심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영선반에 그냥 전화를 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뭐 계단으로 걸어서 건물을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라면, 소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perfect substitutability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관련된 이그젬플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는 것이 제 생각에 이번 학기 인적자원관리 강의로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뭐 대면 수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수업에 오시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사실 전반부의 동영상들이 꽤 옛날 거여서 벌써 2년 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고, 또 대면 수업도 하고 녹화 동영상을 또 만드는 것도 그 학기 초에는 강의가 좀 많았었어요. 강의가 좀 많아서 물리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학기 말이 되어서 한 뭐 2주, 3주 정도는 제가 영상을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